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근육 통증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육 통증을. 근데 근육 통증에 여러 가지 뭐 부위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여기가 아파, 나는 여기가 아파, 뭐 나는 뭐 여기가 아파, 나는 여기가 아파, 뭐 부위별로 여러 가지 부위를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치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근육 통증의 원인이 있고 근육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어. 왜? 뭐, 편히 앉으시라고 골반 안 좋으니까 배려해 주는 거잖아. 한 번만 수업 니들 끊어봐.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근육 통증은 예를 들어서 근육 통증이 나타나는 뭐 나는 뭐 요 부위가 아파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나는 여기가 아파요. 또 나는 뭐 요 뼈 근방으로 요쪽 어딘가가 아파요. 그치? 나는 뭐 여기 옆목이 땡겨요. 나는 목을 뒤로 제낄 때마다 여기가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증을 얘기하잖아요. 그치? 네. 자, 근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부위에서만. 근데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 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통증, 근육 통증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근육 통증은 어디서 와? 원인은 항상 어디서 올 수 있어? 뼈. 관절. 관절. 근육 통증의 원인은 항상 관절에서만 올 수 있어요. 자, 여기 관절이야? 여기 관절이야? 아니요. 여기 관절이야? 아니요. 아니지. 이런데 관절이야? 아니요. 아니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근방 어딘가의 관절의 틀어짐이나 거기 상의 염증으로 인해서 2차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인 거지 원인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네. 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선생님들 많이 해봤잖아.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여기만 열심히 풀었더니 좋아졌대? 아니요. 아니잖아. 좋아지지 않아. 그지? 응, 좋아지지 않아. 왜?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원인은 이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점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풀어줘야지. 거기가 원포인트, 거기가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물론 시원하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조차도 아프게 풀어야 돼?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느끼기에 시원한 정도? 약간 거기 아픈데 시원해요. 좋지. 최고지 그게. 그 정도로 풀면 되는 데야 여기는. 이해됐어요? 네. 또 나는 무슨 여기 이렇게 승모근 이 자리가 막 내리 찌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죽겠어요. 막. 원인 아니야 여기.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일 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목욕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치중해서 여기는 통증 부위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데는 자 경추뼈 자 흉추상은요 관절에 틀어짐이 있다 해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이해됐어요? 네. 자 문제는 어디 쪽에서 나타나? 경추뼈 있는 데서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관절 그러면 어디야? 자 이게 관절이잖아. 이 뼈와 이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경추 4번, 5번, 6번 요 정도 7번까지 6번, 7번도 많이 요즘은 생기니까 거북목으로 인해서 요 상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원인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 뻐근하다든가 요런 데가 뻐근하다 여기가 뻐근하다 이러면 어디를 먼저 봐야 돼? 원인으로는 경추 4번, 5번, 6번, 7번 이쪽과 이쪽을 만져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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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6번, 7번 이쪽과 이쪽을
덩어리처럼 뼈 옆에 덩어리처럼 맺혀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게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행선 라인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 길을 찾으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내면서 승모근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근데 승모근만 열심히 풀어? 효과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인이 꼭 필요해.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목어깨상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라인 중에 1번이 여기야. 맞아요? 2번이 어디냐면 앞어깨야. 응? 자, 어깨 관절이 있는데 물론 어깨 관절은 뒤쪽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앞에도 있잖아. 근데 어깨는 항상 자, 어디에 근육이 제일 약해? 앞쪽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손상을 입으면 무조건 어디로 있게 돼 있어? 앞쪽으로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말린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된 사람은 없잖아. 뒤에 근육은 상당히 튼튼해요, 어깨 근육은. 그래서 이 뒤쪽에 손상이 있을 리가 없어. 이해됐어? 네. 무조건 손상이 온다 그러면 어디야? 앞쪽이에요. 그래서 앞쪽의 관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원인 2 이상에서. 그래? 그 다음 원인 3번 어디 남았어? 그렇지, 후두골 남았어. 후두골상의 문제로 인해서도 자, 후두골상의 문제라는 건 자, 후두골이 이 사람이 골반처럼 후두골도 틀어진다 했죠? 네. 했지? 자, 사실은 이걸 많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가운데라고 누워 있을 거라고. 그치? 근데도 자, 약간의 기울임이 존재해. 골반처럼 얘도 틀어지거든. 근데 본인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네. 의식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이 자세가 편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후두골이 어디로 틀어진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약간 땡기네. 의식했어. 그치? 내가 틀어졌나? 이러고 의식해갖고 이렇게 옮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게 편한 거야. 이게. 그래서 후두골이 이렇게 틀어졌어. 그러면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 고개를 얘기해 볼게. 이렇게 틀어졌어. 그치? 틀어졌는데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무게중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많이 받잖아 지금. 얘가 일단 무게중심을 많이 받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데 무게중심이 소화가 되는 거거든 원래.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게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가 쓰겠어? 여기가. 아, 나 여기가 이상하게 답답해 라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됐어요? 네. 이런 생활 자세로 인해서, 이런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해됐어? 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틀어짐, 이렇게 돼 있는 게 문제니까 후두골을 풀어서 이렇게 해줘야지 2차적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안 받고 소화를 시켜내면서 여기 근육이 안 맺힐 텐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냅두고 여기만 풀어대.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야, 그거. 풀을 때 당시에는 좀 시원한 듯해. 근데 딱 일어나서 뭐 한 15분, 20분 지났더니 벌써 다시 굳었어. 답답해 또. 자, 원인이 해결이 안 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꼭 원인을 먼저 같이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를 갑자기 풀었다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니까. 그지?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풀다 보면 조금씩 맞춰진다고. 그래서 원인인 무게중심 받는 게 없어지니까 여기는 나중에 아파 안 아파? 안 아프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꼭 원인을 알고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후두골이 통증이 올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럼 목어깨상에서는 후두골, 경추까지. 오케이? 원인. 네. 그다음 어디? 앞어깨. 자,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후두골이 틀어졌을 때, 응?
이게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1번 뭐 두통 또 어지럼증 또 눈에 침침한 거, 뭐 눈이 흐릿흐릿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눈의 피로 이런 것들. 그다음 이명, 또 턱관절. 턱관절, 저 안면 비대칭에도 연결되고.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틀어진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지내. 그럼 근육의 발달이 똑같겠어? 틀리겠지. 자, 어느 쪽에 턱관절이 더 많이 튀어나올까? 이쪽이 아무래도. 응. 그지? 그리고 이쪽이 더 약간 올라갈 거고 이쪽은 내려갈 거야. 이런 비대칭이 생겨. 미세하게 누구나 다 보면은 비대칭이 돼 있어. 다. 그 비대칭의 원인은 뭐냐면 뒷골이야. 고개가 틀어져서 그래. 누구는 이쪽, 심한 사람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요만큼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틀어져 있다고. 누구는 이쪽으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이쪽과 이쪽을 하는데 난 똑같은데요? 라는 사람은 없어. 자, 한쪽이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나는 자, 이쪽은 돼. 쉬워. 이쪽은 잘 가. 근데 이쪽은 뭔가 여기가 땡겨 바로 요만큼 넘어오면서 땡기면서 거북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후두골의 틀어짐에 따라서 이 각도가 틀려져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후두골 틀어짐이 왔을 때 올 수 있는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눈의 피로, 이명, 턱관절, 안면 비대증 이거 말고도 많아 사실은. 자, 이게 후두골은 이 틀어짐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이쪽의 근육을 잡아당기게 돼요. 그럼 여기가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피로가 많이 쌓이면서 근육이 뭉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심장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머리까지 갔다 다시 심장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상의 근육이 여기가 경동맥자리란 말이야. 근데 올라가는 상의 근육이 혈액순환에 자 이게 혈관이야. 혈관이고 요 상으로 피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치? 요 안으로 지나가잖아. 근데 그러면 지가 알아서 심장에서 나와서 알아서 지가 피가 쫙 돌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옮겨주는 역할을 피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야. 근육이 뭐를 해줘? 펌핑 이거를 해줘야 돼. 근데 얘가 굳었어. 그러면 펌핑을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굳으면 얘가 이만큼 할까? 아니 얘도 더위 먹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 요거밖에 못해. 그러면 혈관에 혈액이 지나가지 못하면서 뭐가 생기겠어? 정체 현상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혈관 벽이 얇아지게 돼. 이끼 끼듯이 끼면 혈관 벽이 얇아지게 되거든. 그러면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동맥경. 동맥경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오, 대단하네. 아무튼 그래. 그래서 후두골은 뭐 해도 연결되냐면 일단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후두골을 풀어준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나는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만나는데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어. 그런데 뇌경색으로 입원했다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응급치료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왔단 말이야. 좀 반쪽으로. 근데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재활을 하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게 되게 더뎌. 그걸 좀 속도 내고 싶단 말이야. 나는 좀 빨리 완치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러면 어디를 집중해서 많이 풀겠어? 후두골을. 자, 그러면 실제로 마비 증상이 빨리 해결이 될까? 돼.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그러니까
수없는 사례를 발생했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있어요? 응. 그래서 뇌경색 내추럴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또 구안화사. 구안화사 때도 무조건 후두골을 기본으로 해야 돼. 후두골 풀고 얼굴 근육 잡는 거야. 백날 얼굴 근육 잡아봐야 구안화사 절대 안 잡혀요. 후두골이야 기본이. 자, 이런 증상들 이해됐어? 그러면 원장님 안면 그 떨림, 눈 떨림, 눈 떨림, 얼굴 후두골, 볼 떨림 100% 후두골. 그것도 후두골. 여기, 그러니까 막 지하라서 네네. 이렇게 떨리는 거 있잖아. 네네. 후두골. 근데 나 강의 중에 자꾸 이렇게 뭐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우리 여기가 떨릴 때 철분인가? 네, 철분 맞나? 마그네슘 네. 그래요. 그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응. 일단은 그러니까 병원 일단 이런 눈 떨림이 왔을 때 병원은 가봐야 돼. 그냥 그러니까 병원은 기본적으로 가서 이상이 없는데 난 떨림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90%는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난 떨려. 그러면서 거기서 마그네슘을 먹어보라고 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려. 먹어도 떨려. 이게 이제 후두골 풀어야 되는 증상이야. 그러니까 좁혀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 않는데 막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렇잖아. 일단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일단 병원 가서 해보세요. 검사 받아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마그네슘을 주는데 그거를 먹어보고도 만약에 떨림 증상이 계속 심하면 그때 한번 오세요. 그때는 후두골 쪽에 문제가 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거기 풀어보면 효과적일 겁니다가 맞아. 맞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건 근육의 문제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때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거요? 후두골이에요. 오시면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건 아니야. 이해됐어요? 응. 자, 근데 이제 두통 같은 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병원에 특정한 원인이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두통, 어지럼증. 근데 어지럼증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초반에 뭐 하라 그래? 이석증 검사부터 해보세요 그래 나는. 이석증도 어지럼증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석증 검사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내 MRI, 뇌파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어지러워요라고 하는 거. 그게 근육이야. 제일 확실해. 그건 근육이야. 난 그때는 확실하게 근육의 문제라고 얘기해.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100%는 아니잖아. 100%는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명, 이런 것들이 보면, 봐봐. 질병이라고는 하지만 검사했을 때 뭔가 나오질 않아. 나오진 않는데 나는 그거를 계속 앓고 있어. 이게 근육 통증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 그래.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 근육은 일단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근육 관련된 통증이 나타나면 검사상으로 잡히지가 않아. 근데 나는 질병 계속 아프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근육을 제대로만 풀어주면. 이해됐죠? 네. 자, 얘가 또 샜네, 나는. 나 이거 얘기만 하면 막 새.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 같고. 아무튼. 자, 일단, 그래서 후두골은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후두골은, 사실은 원인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근데 이게 잘못 잡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통이 있었던 사람의 원인을 잘 잡으면 두통이 정말 말끔히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반대쪽
후두골을 잡아버려서 잘 못 잡으면 두통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후두골 풀 때 내가 선생님들한테 어느 한쪽에 집중돼서 하지 마세요. 그냥 양쪽 다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후두골이, 자, 이 어깨 좀 내려볼까? 원래는, 자, 후두골의 원인을 잡을 때는 아까 내가 선생님들한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판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 그러면 그냥 양쪽 다 풀어. 이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야 돼. 많은 사람들을 해봤을 때에 그것까지도 판별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이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그쵸? 그래서 자, 이 사람의 고개를 들고 잠시만요. 고개 잠시만요. 숙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해보고 자, 이렇게도 돌려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얘는 좀 멀다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사람의 뒷골은 어떻게 생겼다라고 판별하는 거야? 자, 후두골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잡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어야 되냐. 척추 가운데 쪽에 이 움푹 들어간 것도 여기 있어야 되죠? 그치? 근데 얘가 일로 갔다고. 그럼 이 사람이 느낄 땐 왜 오른쪽 푸세요? 그래. 그치만 거기가 가운데야, 이 사람의. 이해가 되세요? 원인은,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의 문제는 가운데가 틀어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후두골 좀 어려워요. 어려워.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이게 이렇게 틀어진다니까? 그럼 이 가운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가운데가 이 사람의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어디로 가 있어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그래서 요 상의 덩어리가 뭉침이 생기거든. 나는 이 가운데 뭉침을 푼 거야. 사실 오른쪽을 푼 게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걸 풀었지만 이 사람 느끼는 사람은 왜 오른쪽을 푸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저는 오른쪽만 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아니 그게 가운데예요라고 얘기해. 나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딱 그것만 풀어 사실은. 근데 그건 정확한 거 잡았을 때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뭐 하라 그래?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홀 잡히시죠? 그 홀부터 시작이에요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홀을 자꾸 잡아버릇해야지 그게 요만큼 틀어졌는지 요렇게 틀어졌는지조차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홀이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 홀이 여기 있어야 되는 홀이 일로 이동해 있다고 이미. 이해됐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틀어졌으니까 이쪽이 덩어리가 있나요? 이쪽은 덩어리 없나요? 이게 아니야. 이해됐어? 덩어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틀어졌어도 여기도 덩어리가 많아서 사람들은 덩어리를 찾아가니까 여기 많이 뭉쳤어. 그리고 열심히 풀었어. 근데 원인이 아닌 쪽을 열심히 풀었잖아. 그랬더니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 어지러웠던 사람이 더 어지럽다든가 약간의 두통이 있었던 사람이 더 두통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야. 근육은 뭉침을 갖고 해결해 가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관절의 포인트를 갖고 가는 거지. 이해됐어?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어도 이쪽에 봐봐. 이만큼 덩어리 잡혀 있어. 이만큼이나. 그럼 이게 원인이야? 원인은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오차를 엄청 많이 해.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뭘 얘기해? 기준을 뭐로 두라고 얘기해? 가운데 홀 찾으세요. 홀 찾아, 무조건. 기본적으로 홀 찾아야 돼. 찾고 여기에 기본을 지키라고. 홀 위주로 해. 이쪽에서도 홀 위주로 하고 이쪽에서도 그 홀 찾은 거 위주로 해. 그럼 거기서 얼추 그 가까이에 있었던 문제의 덩어리가 잡힌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근데 이런 것도 해봐. 해보고 내가 추측을 해보란 말이야. 추측을 하면서 물론 한쪽에 집중하지 말고 양쪽 다 하세요. 일단은 정확해질 때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후두골은 하시면 돼요. 여기 후두골상에서 질문. 있어요.
거기에 관리하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 호두골 여기에 이렇게 뼈가 우리 뼈가 이렇게 더 크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이 평생 두통을 달고 산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압을 못 주고 그냥 이 경추선 잡아서 풀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머리가 맑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여기를 압을 우리 호두골 하듯게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 돼요. 근데 겁이 나서요. 이게 너무 커요. 이게 혹이 엄청 커요. 이 여기 축도근이 이게. 그게요. 네. 뼈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치? 근데 되게 단단해요. 선천적으로 뼈가 네. 크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 자체가 남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자 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뼈 여기 양옆에 여기서도 네. 경추가 심하게 안 좋은 사람들은 뼈가 이만하게 느껴질 정도로 커요. 단단하니까 일단. 그치? 네. 근데 그게 다 뺄까요? 아니라고. 우리가 근육이 굳으면 뼈 있는 대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근육이 굳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뼈의 밑으로 숨어 들어가요. 또 그러면 얘가 이 옆에 있던 근육이 이렇게 와서 얘 일을 하다가 얘도 가바 걸리면서 숨어 들어가. 또 숨어 들어가. 그러면서 이게 꼭 뼈화처럼 되게 단단해. 네, 엄청 단단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뼈는 아니야. 아, 그거조차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뼈 근처에서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요 뼈다 아니다에 대한 것들의 기준치가 생겨 손의 감각에.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그분이 선천적으로 저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지 그건. 그래서 제가 그걸 압을 못 주고 그냥 경춘선만 풀어주고. 그치. 뭐 요런 데만 풀어도 예, 효과는 예. 있지만 예. 거기 후두부까지 하면 더 효과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 디스크 있는 분 여기 이렇게 아까 수근을 한 거 누를 수 있어요? 목 디스크 있는 분.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저는 디스크 있다가 아까 겁나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수근을 이렇게 누르지 못했어요. 혹시? 해도 돼요. 정확하게. 상관없어요. 효과적이지 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들어 가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술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들어 가면 되게 효과적인 거야. 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로 자, 이런데 목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은 요 상에 문제가 있을 때 올 수 있는 통증의 부위는 여기죠. 그죠? 자, 요게 초창기 목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위예요. 근데 같은 목은 계속 여기인데, 자, 이게 예를 든 거야. 1년 차 때 오는 통증 부위야, 여기가. 근데 이 원인은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2년이 흘렀어. 그러면 여기서 통증이 범위가 넓어지겠지. 어디까지? 여기로. 근데 그때는 얘보다는 어디가 더 아파? 이제 여기가 더 아파. 자,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차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도 아프고 이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여기 이 범위까지도 너무 넓어져.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진행할 수 있어? 팔 저림이 올 수 있어. 응? 자, 4년 차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처음에 가벼운 상태였다가 무거운 상태는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원래 매번 무거웠던 사람은 이제 만성화돼서 내가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를 몰라. 그냥 항상 불편하니까. 근데 뭐는 남아있어? 저림이 이제 초창기의 저림은 여기까지만 왔거든. 근데 그 다음에 저림 손가락까지 오는 거야. 계속 손이 뭔가 손가락까지 뭔가 애려 막 쫙 애려 막. 그래서 피부까지도 애려. 자, 이게 이제 4년 차 때 진행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여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저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질문을. 근데 나는 매번 똑같이 얘기해.
여기라고. 같은 얘기야. 이게 속하고 관계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응. 목하고 어깨 주변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자주는 아니고 간혹 응. 입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응. 엎드렸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떨려요 입술이. 응. 그 왜 그러는 건지. 목 근육 중에 어딘가를 잘못 누른 거예요. 그 입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응. 야 이거 나 이러다 입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응. 입이 막 시끌시끌거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이 어딘가 여기가 이제 요 중에 어딘가가 안 좋은데 그 중에 근육 하나를 그러니까 뭐 근육을 푸는데 잘 풀면 괜찮은데 거기를 자꾸 뭔가 탁탁 건들거나 우리가 연습할 때 선생님들이 모르고 하듯이 뼈를 살짝씩 쳤어. 이러면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자, 잘 풀면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절대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선생님들의 부주의함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을 하는데, 자,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 얘기하듯이 나는 그래야지 재밌다고 생각해.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재미가 있으려면, 자,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 그냥 습관성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이 안 좋아요. 아, 나 목이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거든? 근데 들어가서 관리는 자기가 하던 거 해야 그냥 후두고서부터 자기가 하던 거 한다니까? 그거 왜 물어봤어? 나 궁금해. 나한테 왜 물어봤지 저걸? 그냥 어차피 자기가 풀 거잖아. 근데 어디가 아프니 뭐하니 뭐하러 나한테 물어봤냐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핑핑 돌아가야 돼 사실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원장한테 배운 대로 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어내는 게 효율적일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겠다까지가 결론이 나야 돼.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풀어가면서 이 설명도 해주면서 다음에 오라고 했을 그렇게 풀어가면서 이 설명도 해주면서 다음에 오라고 했을 때 저번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떠셨어요? 라는 결과치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자 제일 이게 통해서 이 10년이 됐는데도 제일 실력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10년, 15년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실력은 언제 느냐면요 한 명의 목 아픈 사람을 고정적으로 한 달, 6개월, 1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멘붕이 올 거야. 이게 멘붕이야 사실은. 실력 차는 거기서 느껴. 첫 번째 때는 다 아프다고 하고 다 똑같거든. 이해가 돼?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몸이 조금씩 풀리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뭉친 부위가 적어져. 맞지?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난 정확해야 돼. 맞지? 네. 그치? 네. 만약에 거기서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 처음엔 뭐라고 얘기할까? 처음엔 좋아진 듯 하지만 지금 그때부터는 계속 그대로예요. 그냥 여전히 조금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라고 얘기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 뭐가 문제지? 뭘까? 멘붕이 오기 시작하지. 맞지? 그때 나를 떠올려봐. 나한테 무엇을 배웠는가를. 그리고 거기서 핵심 요소를 풀어가는 걸 배워야 돼,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이 그냥 15년을 하는데 매일 뭐 한 두세 번 했어. 어떤 사람은. 근데 1년, 2년 한 사람이 없어, 별로. 자기는. 연속적으로 한 사람을 갖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자만에 빠질 확률이 제일 높아. 왜? 자기가 해서 좋아진 줄 알거든. 아니, 절대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의 테크닉은 다 무너져. 항상 모든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좋아졌대. 그럼 그 앞전의 케이스가 맞은 거잖아. 그걸 꾸준히 해나가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체됐대. 그럼 뭐가 문제일까? 원인은 맞지만 선생님들의 손이 원인에
약간 더 섬세한 걸 원한 거야. 작아졌으니까. 덩어리가 이만할 때 이게 잡혔던 거야. 근데 덩어리가 이만할 땐 잘 안 잡혔던 거야. 여전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바깥의 공간을. 그럼 효과가 없겠지. 맞지? 그때 손에 섬세함이 필요한 거야. 그때 선생님들은. 이해됐어요? 그 섬세함을 깨우쳤을 때 그 사람은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들어가서 했고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낄 때 나는 제일 재밌더라. 이 일이 되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했을 때가 이 일이 보람차고 재밌지. 그냥 수계이? 100분? 알았어. 시간 언제 가지? 이거 뭐 재밌겠냐고. 그럼 재미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긍지를 갖고 하세요. 긍지를.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목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은 항상 정확하게 일행선 잡는 법은 어차피 나중에 옆에 나가서도 또 할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아벅개. 아벅개. 그럼 아벅개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통증. 고식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벅개는 언제 제일 많이 풀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안 올라갈 때. 이거 안 올라갈 때. 그렇지. 근데 봐봐. 내가 이때 50kg 환자들이요. 이렇게 누웠을 때 여기가 이렇게 평면화돼 있나요?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이쪽에 50kg 있다 치자고. 그러면 50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깨 요 축이 일단 붙어요. 그치? 이거 협착했다 그래. 유착되어 있어. 이거 말려요. 요렇게. 그럼 여기가 뜨죠, 이만큼. 네. 그치? 근데 그럼 여기가 이만큼 떴으니까 여기가 문제야? 문제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치? 완전, 그치? 어깨가 이렇게 들려. 완전 들렸지. 네. 그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이만큼 붙었으니까.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이 축 자체가 이렇게 붙은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돌덩이면서 단단해. 근데 사람들은 이때 이건 견갑 여기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풀어. 좋아질까? 절대 안 좋아져. 그때 뿌시야. 이해됐어요? 절대 효과가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 풀어야 돼? 아벅개 풀어야 돼. 자, 엎드릴 필요도 없어. 앞에서 계속 아벅개 풀면 돼. 옆에서 풀고 앞에서 풀고 옆에. 나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지? 자, 50견 환자가 이 자세가 나와? 안 나오지. 이게 어떻게 나와? 이게 나오면 50견이야? 아니지? 맞잖아. 이거는 일반인들 가벼운 어깨증 할 때 여기 하세요. 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50견 환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이건 되니까. 자, 앞에서 가만 누운 상태에서 풀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자, 50견 또. 50견하고 같은 증상은 뭐라고 그래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도. 자, 근육끼리 충돌한다고.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해. 자, 그것 또한 마찬가지 증상은 50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석회인형이 회전근개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 회전근개. 회전근개하고도 가겠어요. 회전근개의 염증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풀어낼 수 있어요. 석회는 일단은 그쪽에 근육이 굳으면서 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 순환이 안 되면서 돌같이 석회가 꼈다라는 거거든. 그때 이제 석회 요즘 깨는 것도 있잖아. 레이저로 깨는 거 있어. 충격파에서 충격파는 사실 손에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아. 충격파는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가 외부에서 충격 이렇게 주는 거나 안 깨져요. 자 똑같잖아. 그래서 그거 말고 레이저 시술로 깨는 게 있어. 뭐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 그걸 우리는 하면 돼. 응? 그걸 우리는 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걸 석회 깼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없어. 안 그래. 근육이 뭉치. 내가 얘기했잖아. 석회가 끼는 원인은 자 어깨 근육에 뭉침이 생겼고 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석회가 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석회를 깼다 해서 통증이 없어질까? 아니야, 남아 있다고. 우린 그걸 풀어내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엘보 통증. 이때도 어깨 같이 갑니다. 어깨 엘보를 같이 가. 자, 손목 통증. 어깨 기본적으로 같이 가요. 엘보, 손목 같이 갑니다. 이때도. 손목 자체는 안 해도 돼. 보통 어깨에서만 잘 잡아도 손목 통증은 없어져요. 또, 저기 또 뭐지? 뭐지? 여기 이렇게 우리 봐봐. 어깨를 이렇게 봐. 요거 이렇게 봐요. 여기 섰지. 이때도 여기는 걸려. 얘는 후두골로도 그럴 수 있지만 어깨 때문에도 여기가 답답하고 땡길 수 있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목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만나는 케이스인데 목담이 왔어요. 우리가 나 목이 이게 안 움직여져. 이게 안 돌아가요. 나 이렇게만 해도 여기 아파요 이러잖아. 그때 목담은 물론 여기가 원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프고 목담은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파. 그때는 이 사람 목담이라면 어디 쪽이야? 오른쪽이야. 일단 경추상으로 오른쪽일 거잖아.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프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아프다니까 같은 쪽이. 그쪽에 일행성 근육 목을 봐야 돼 일단. 맞지? 근데 목은 좀 어렵단 말이야. 거기보다 쉬운 데가 어디야? 아버개야. 그지? 근데 그 담은 아버개가 염증이 왔을 때도 목담이 와. 똑같아. 똑같은 증상이야. 목으로 인한 목담하고 비슷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목불 먼저 하지 말고 아버개를 눌러봐. 원인 포인트를 눌러본 다음에 목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건 아버개야. 근데 요각도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번 이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걸 딱 눌러봤고 목을 돌려보라 했는데도 그걸 한 번만 시도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다시 원인은 아버개에서 원인을 잘 찾아봐. 그리고 다시 눌러봐.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다시 목 돌려보라 해. 거기서 만약에 좋아진다고 해. 괜찮아요 라고 하면 아버개야 이 사람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찾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아버개 풀어주는 듯이만 하고 목을 풀어야 돼. 그건 목담이야. 일단 그런 류의 담은 목, 아버개 거의 두 군데 중에서 나와.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목담인데 심하게 오는 케이스는 목도 걸리지만 후두골도 걸리거든. 근데 후두는 어떨 때 많이 작용하냐면, 자, 이때는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이것 때는 후두는. 응? 후두는 자 목담이 왔는데, 나 이게 제끼지도 못해. 이것도 못해. 요것도 못해. 이렇게 제껴야 되잖아. 근데 요거밖에 안 돼. 이때 후두를 풀어. 그러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이게 안 돼요라고 얘기해. 그건 후두 아니야. 이거는 후두가 아니야. 그때 이제 여기나 아버개를 잡아보라.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아버개는 자, 우리 이렇게 하는데 왔는데 나 이쪽이 결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 알 수 없게 여기가 뭐가 걸린 것 같은데 답답하고 결려요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여기. 증거근이 아프다는 사람? 골프하고 와서 여기 증거근이 아프다고 나 하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나 얘기하려고. 자, 여기가 이럴 때가 있어. 그거가 이제 여기 아니면 이거의 다른 부위는 어디니까? 여기. 요 언저리가 그런다라고 할 때, 아버개야. 아버개로 인해서 그런 거야. 그때는 여기 풀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아버개만 잘 푸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괜찮아요. 부드러워요. 끝. 됐어? 네. 네. 또 질문? 보통 뒤에 막 당기면은 아버개 풀고 어떤 분은 뭐 여기도 풀어야 돼요, 여기도 풀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완전히 풀어진다고. 누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항상 앞에까지 풀어야 된다고. 신경 쓰지 마요. 아니요? 팔을 엎드렸을 때 팔이 이렇게 날개처럼 들리는 사람.
네?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발을 꺾었잖아요. 응.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날개가 붙지 않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 많아. 그것도 아버께 푸시면 돼요. 아버께. 그러니까 견갑이 뭔가 들려 뭐해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딱 아버께. 엎드리는데 이게 네네네. 아버께 푸시면 돼요. 그리고 저 어제 손님이 그 반쪽이 오른쪽만 이렇게 여기가 훅처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립근 쪽에 다 붙어가지고 오른쪽만 이렇게 쫙 붙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원인이 딱 하나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아버께 풀고 목도 풀고 풀면 돼. 그러면서 이쪽으로 풀면서 여긴 그냥 기본적으로 풀어주면 자연적으로 해결돼. 아버께는 거북목에도 효과적이에요. 자, 거북목이 생기는 원인이, 자, 봐봐요. 뭐, 이 어깨 이렇게 딱 핀 상태에서 목만 빼봐. 이게 편하겠어? 그렇죠. 편해? 이렇게 하고 목 빼봐. 편해? 안 편하지? 근데 어깨 굽어봐. 편해졌지? 자,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굽은 사람들이 굽었는데, 목만 뒤로 해봐. 편할까? 안 편하지? 전혀 안 편하지? 자, 그러면 거북목인 사람들은 어깨를 펴줘. 펴줘. 그러면 얘가 점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따라 들어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목이야. 앞어깨부터 피고 목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거북목도 좋아져요. 됐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